오늘은 2025년 국학연구소 국학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달부터 공부하고 다녀온 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을 한 40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바로 결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경 박사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일부터 우리가 국학연구소 주최하는 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답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국학강좌 제목은 음루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 등의 한국 고대사 관련성에 대한 답사 결과 보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5월 달에 진행한 그 국학 역사 답사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확인한 역사 사실, 그리고 답사 중에 이제 우리 참여자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한 이런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래서 일종의 그 공동 연구 작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답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20여 명의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답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국 현지 연길 공항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연길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중국 안전부 등의 그 조사,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검사받고, 또 제가 한 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잘 수습이 돼서 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각지의 그 답사 현장에 미리 중국의 안전부 요원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활동을 사진 촬영, 녹음 등 항상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답사들이 진행하고요. 우리는 역사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연구하러 왔다. 우리 목적대로 연구에 필요한 역사 답사를 진행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중국의 그런 어떤 일종의 통제, 간섭이 있었지만 별 지장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답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답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이 음루 지역, 지금의 흑룡강 일대에 있는 그 음루, 물길, 말갈, 발해, 금 여진 지역, 흑룡강 일대에 있는 이 지역은 쉽게 한국의 연구자들이 접근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쪽 지역 연구자가 지금 한국에 전문 연구자가 없고, 그냥 음루와 옥저 이런 책을 발간한 강인욱 교수 이 정도,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글을 썼을 정도고, 전문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고대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꼭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구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중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답사 5월 1일부터 5일까지 흑룡강성 일대 음루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 등의 우리 민족 고대사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이런 역사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간 지역은 이제 연변에서 시작됐습니다. 연변. 그래서 이제 연변에서 시작돼서 연길로 들어가서 목단강에 있는 그 발해 유적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그 주요한 이제 유적은
개서시 지시라고 돼 있죠. 중국 발음으로 찌시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찌시 박물관에서 찌시시 박물관에서 이제 이 일대의 고대사와 관련된 이런 유적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바로 둘째 날 역시 흥계호 여기서 보이시죠? 흥계호. 예. 저 흥계호가 지금 지도상에 저렇게 그려졌는데요. 저게 서울시 면적의 8배 정도 되는 아주 큰 4,8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아주 큰 지역입니다. 호수죠. 그래서 저 호수에서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의 그 유적이 있는데 신계류 유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계류 유적이 이제 그 일대의 문화에 그 고대사의 문화의 어떤 기저 문화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계류 유적을 살펴봤고 그 다음 날 이제 쌍합산, 쌍야산이라는 중국 발음으로 쌍야산 그 시에 있는 포태산 고성, 그 다음에 음루왕성 등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얼빈 일대에 있는 부여의 유적지와 함께 부여와 음루의 경계지역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원래 5월달에 국학연구소 주간 국학역사답사 일정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못 가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일째 이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거든요. 우이박물관이라는 데를 못 가봤고요. 그 다음에 5일째 흑룡강성 박물관을 못 가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 흑룡강성 박물관이 아주 중요한 그 이쪽에 흑룡강성 일대 그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전시를 해놓은 곳인데요. 제 5일째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흑룡강성 박물관을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일째는 우이박물관을 우리가 들려보지 못했습니다. 우이박물관이 이제 오후 4시 반 정도에 문을 닫는데 우리가 3일째 밀산에서 출발해서 포태산 고성에 있는 그 칠성재단 이 일대를 살펴보고 복림 성지를 살펴보고 나니까 우이박물관을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사에 참가하셨지만 우이박물관과 흑룡강성 박물관을 보지 못하신 우리 연구자분들께는 우리 국학연구소 차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답사의 이번에 이제 방법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학은 문헌사학과 고고학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 답사를 하기 위해서 문헌 검토를 사전에 했습니다. 사전에 문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이제 이번에 가서 찾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번 답사를 앞두고 3차례의 국학광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학광자 속에서 이제 문헌을 이번 답사 지역인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에 대한 문헌을 살펴봤고 문헌 기록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대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 이런 유물도 이제 그 지역의 소남산 문화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신계류 문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국학광자 3차례를 통해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답사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신석기 시대, 여기 말하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뭐 이런 유적은 이번에 살펴보지 않고요. 신석기 시대를 이제 살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문화라는 것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문화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답사 지역에 가서 흑룡강성 일대 답사 지역에 가서 신석기 시대 문화 유적부터 주로 살펴보면서 그 지역이 나중에 이제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의 지역이 되는데 음루란 이런 그 국가가 철기 시대거든요. 서기전 한 3세기에서 시작되는 철기 시대인데
이 음누란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문화 속에서 그 기존 문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역의 신석기 시대 문화부터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이번에 이제 답사 지역의 박물관, 그 다음에 유적을 다니면서 신석기 시대 문화부터 이제 살피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5월 이제 국가역사답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답사 결과,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발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발해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학계의 인식 및 왜곡 상황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음루와 부곡조의 문화적 경계를 이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음루 지역 선사 문화인 신계르 문화와 그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포태산 고성의 칠성재단 현황을 확인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음루와 관련된 복림 고성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의 역사와 그 원류 관련해서 중국 학계의 역사 관점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하얼빈 동쪽에 있는 경화고성이란 그 유적지를 통해서 부여와 음루의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하면 고대사에서 음루 물길 말갈 발에 이어진 금의 한국 고대사 관련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확인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해와 관련한 이제 중국 학계 인식 및 왜곡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은 이제 첫날 우리가 지금의 영안현, 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 지금 발해진에 있는 그 발해 유적, 발해의 이제 수도죠. 발해의 수도, 발해의 오랜 수도인 동경성 상경용천부 유지를 이제 우리가 갖고, 거기에 이제 박물관과 상경용천부 유지를 보면서 그 중국 학계의 발해에 대한 인식, 이게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구나. 발해를 중국의 당왕조에 종속된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이런 내용의 전시를 박물관 전체에 아주 일관되게 해놨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주요한 그 내용은 발해를 중국의 당왕조에 종속된 지방정권이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거의 이 영안현에 있는 발해 그 상경용천부 유지 박물관의 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동북공정에 의한 중국의 관점으로 발해 역사를 이제 중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정립해서 왜곡했구나, 이런 전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상경용천부 유지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 1일 날 도착했는데 그날 비가 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제 박물관에 이런 전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서원, 이제 서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 이제 멀리서 보시기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발해국은 당조의 그 책봉을 받아들여 가지고 속말 말갈이 주체가 되어서 말갈 여러 부와 각 부분 그 기타 민족이 건립한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를 이제 속말 말갈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말갈 여러 부와 말갈 5부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민족, 이게 이제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제 기타 민족이라는 건 고구려 등인데, 이들이 이제 건립한 지방 정권이다 해서 고구려가 주체가 돼서 사실은 발해가 건국됐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의 이런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박물관이 이렇게 그 내용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속말 말갈이라는 것을 이제 주체로 세워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관련성은 언급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박물관이 이제 전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경용천부 유지 박물관은 바로 이제 발해는 고구려와 관련성이 없는 이제 송말갈이 주체가 돼서 건립했고, 당의 책봉을 받아서 건국된 지방정권이라는 내용을 이게 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전시가 이제 신당석 발해전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발해는 이제 726년 그 중국의 당의 정권에 그 의해서 이제 발해가 국가가 되었고, 대음무 문왕이죠. 대음무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진교태의로다 봉했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해국구의 족속 문제에 대해서도 이 박물관 전시 내용은 예,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해국을 건립한 그 말갈족은 선진 시기에 진나라, 중국의 진이란 나라 있죠. 진시황의 진나라 이전 시기에는 숙신으로 불렸다. 한에서 진에 이르는 진이라는 나중에 서진이죠. 그러니까 그 사마의 그 정권이죠. 한에서 진에 이르는 시기에는 음누라고 불렸고, 남북조 시기에는 물길이라고 불렸다. 그 다음에 수당도 시기에 수당의 시기에는 말갈이라고 불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말갈 7부를 형성해가지고 발해국을 열은 발해국을 건국한 그 대조영은 송말 말갈인이다. 발해국의 주체 민족은 말갈 7부 중에서 발전해 왔던 그 송말부다. 이렇게 씁니다. 발해국의 주체 민족이 이제 송말부다 해서 이 박물관 전체에서 발해국과 고구려의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해국은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고 그 698년에 발해국이 건국됐을 때는 바로 고구려의 그 땅에서, 고구려의 지역에서 고구려 세력이 주체가 돼서 건국한 거거든요. 이 대조영이라는 인물은 이제 대씨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원래 대씨가 아니죠. 대씨가 아닌데 그 자기의 관직을 가졌던 그게 이제 대로 시작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대라는 어떤 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구려에 복속됐던 송말 말갈인일 수도 있고 고구려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오랫동안 668년 멸망할 때까지 다 지배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으로서 고구려인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동국공정이 진행된 이후에 이 상경용천부지의 전시 내용은 고구려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거죠. 발해와 고구려의 관련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제 대조영은 송말 말갈인이다, 말갈인이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그 고구려 관련성을 이제 부인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여기 신당서 발해전 내용인데, 발해는 본래 송말 말갈이고 고구려에 부속된 자였다. 성은 대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실 대씨라는 없었어요. 대씨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고씨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대씨는 없었거든요. 고구려의 대씨라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영주에 갔을 때 이 사람의 관직의 첫 부분이 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가 어떻게 성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혀 사실과는 관계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지역에서 고구려의 주요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 대조영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이걸 만들었고, 발해가 이제 주요 그 발해 종족 구성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주요한 그 발해 중심 세력은 고구려 세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갈이 여기에 결합됐는데, 말갈이란 명칭도 사실은 이제 고구려 주요한 그 고구려 세력 이외에 다른 세력을 말갈로 지칭했다, 이렇게 이제 최근은 연구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해 상경부 유지 박물관에서, 상경용천부 유지 박물관에서 이제 그 고구려의 관련성,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이제 부인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사료를 이제 인용합니다. 그 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최치원의 그 사불허 북국거 상표라는 이런 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용하죠. 이제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당에 유학을 하고 뭐 굉장히 친당적인 인물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좀 친당적인 이런 그런 생각에서 그냥 사대적인 인식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불허 북국거 상표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건 이제 상경용천부지 유지 박물관에서 이 발해와 고구려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의 글이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밑에 여기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즉슨 이거 이제 왜 최치원이 사불허 북국거 상표라는 이런 글을 썼냐면, 이 신라와 발해가 동시에 그 이제 그 당으로 이제 사신을 파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사신이 오는데, 사신이 오면 그 어느 나라에서 사신의 어느 정도 위계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급을 좀 정해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제 발해에서 보기에는 우리 발해가 훨씬 이게 국력이 있고 위세가 있고 이런 나라인데, 우리 고구려를 계승하고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그 신라보다는 우리가 위에 있다,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그만큼 격에 맞는 대접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신라는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에서 보니까 신라와 발해의 이제 관계를 고려하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아예 그거는 이제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당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 최치원이 감사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감사한다. 북국을 갖다가 윗자리에 놓는, 북국을 신라보다 위에 놓는 이런 것을 당이 거부한 데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사불허 북국거 상표. 당이 이제 북국 발해에 그걸 갖다가 더 윗자리에 놓는 것을, 신라의 윗자리에 놓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감사하는 글이라는 건데, 이글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발해의 원류는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본래 그 아주 그냥 그 사마기만 한 이런 부락이었는데 말갈지속이었다. 고구려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사실 이게 고구려가 그 중심이 됐는데 고구려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 걸사비우와 이제 대조영 등이 이제 해가지고 영주로부터 이제 도망가가지고 그 황망한 그런 데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거주하면서 진국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뭐 아주 작은 그냥 형편없는 이런 물이고, 물길의 잡류다, 물길의 그 똑같은 물이다, 뭐 이렇게 아주 비하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라와 발해의 관계, 이거 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최치원의 이 입장은 사실은 엄청난 그 역사적인 인식에 문제가 심각하죠, 이 사람.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이제 그 고구려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발해에 대해서 최치원이 이거 아주 형편없는 말갈지속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속말말갈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이걸 발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상경용천부 유지 박물관에서 이제 이런 최치원의 글도 인용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런 그 중국에서 이런 글을 인용하는 것은 아주 상투적입니다. 이건 이제 그 산동성 하택시 조연에 있는 그 기자의 무덤입니다. 기자. 그 가운데 있는 비석에 은태사 기자라고 써 있죠. 이건 이제 기자의 무덤, 제가 갔다 올 때 찍은 사진인데, 이제 기자의 무덤이 산동성 하택시 조연에 서 있어요.
조연에 서 있는데 이 비석들 뒷면에 보면 여기에 삼국사기의 기록도 인용합니다. 삼국사기. 야, 니들 봐라. 이거 한국에서 와온 사람들도 봐라.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조선의 그 삼국사기에 그 기자는 조선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왕조를 건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조선에서 이제 아주 그로부터 문명을 받았다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선에선 역사를 서술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제 기자의 무덤에다 이런 걸 써주는 거. 이러면서 은퇴사 기자가 이제 기자조선, 너희 조선이라는 것은 기자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건데, 이제 사료를 인용할 게 별로 마땅치 않죠. 사실 원래 사마천사기의 기자는 그렇게 이 기자가 대단한 인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기록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그 삼국사기의 첫 부분은 언급을 아주 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자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도 역사가 오래된 거라서 그 얘기는 우리가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한 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삼국사기의 기록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너희 그 조선이란 나라, 이런 기자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그 기자로부터 시작된 이런 것을 하는 것, 우리의 조선의 4대 사상을 아주 여기다 탁 보여주는 이런 글을 갖다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기자가 우리나라의 문명을 열었다. 우리 조선이란 나라의 고대로부터 문명을 열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삼국사기를 인용하듯 이 최치원의 글을 이 상경용천부유지 박물관에서 발해는 고구려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그 지방정권이라는 이런 자기네들의 그 역사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최치원의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 그 다음에 지금의 한국의 식민사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논리가 중국에서 그대로 이걸 동북공정을 중국에서 진행하면서 고구려, 발해가 옛날 중국의 당이나 이런 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확립할 때 한국의 지금의 현재 쓰이는 국사책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4대 식민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학자들이 그걸 인용하면서 야, 니들 지금 국사교과서에 그렇게 써놨는데 니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걸 고구려를 니네 그 강역이고 니네 영토라고 이렇게 주장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주장해서 동북공정을 했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최치원의 이런 사대적인 글이 중국 학계에 의해서 이렇게 악용돼 가지고 상경용천부유지 박물관에 발해는 전혀 고구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당의 지방정권, 송말말갈 유형의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된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이런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번 답사에서 확인한 사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루와 부국제의 문화적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개서시 박물관, 이제 목당강시에서 동쪽으로 한 몇백 킬로 가야 되는 지점에 있죠. 개서시 박물관에 가면 이제 고대사 전시한 내용 중에 음루 이전 선사시대 문화를 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시대의 음루와 부국제의 문화적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한국사 지금 교과서, 한국사에 있는 모든 지금 나온 책들 중에서 음루를 얘기하면 음루가 어디 표시되어 있냐면 지금 동해안 일대, 지금 하흥 일대나 이 일대에 음루를 표시해 놓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이제 두만강 일대까지 음루의 유적이라고. 우리 한국사 교과서, 한국에서 나온 거의 모든 역사책에는
이 부곡절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루가 아니고 부곡절. 우리 한국에서 나온 모든 그 역사책에는 부곡절, 옥절을 갖다가 지금의 함흥 일대, 그 다음에 부곡절을 두만강 일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서시 박물관에 가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곡절과 음루의 경계가 바로 개서시 박물관 일대였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서시 박물관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개서시 박물관은 이제 전시 서두에 여기는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음루, 숙신 음루 이런 것을 이제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숙신 뭐 이런 예맥계통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뒤에 음루, 물길 뭐 이런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에 문명의 이제 첫 발걸음이라는 이런 제목에 그래서 이제 7000년 전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문명이 이제 시작됐는데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흥겨우 지역에 이제 그 신게르 문화다, 신석기 시대 문화다. 이것은 이제 서기전 뭐 한 7000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게르 유지 문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게르 유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날 흥겨우 지역에 가서 이 신게르 유지를 보게 되는데요. 신게르 유지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기전 5500년에서 4500년까지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문화인데, 이 지역에 그 흥겨울한 그 큰 호수에서 발원한 이런 문화입니다. 상당히 그 발전한 문화였죠. 왜 신게르 유지가 중요하냐면 중국의 학계에서 이 신게르 유지 이제 이거 발견된 지 오래되지 않고 주목을 받은 지 오래 안 됩니다. 1972년에 발굴됐는데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중원이라는 역사 그걸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홍산 문화까지는 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쪽에 흥룡강성 뭐 이쪽 동북 일대 이쪽은 야만인의 지역이다 거의 이렇게 서술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계류지에서 이 상당히 발전된 신석기 문화가 발견됐는데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이 신계를 유지해서 이제 바로 새 토템 여기 이제 새 토템 관련 기물이 출토됐거든요. 이제 기물이 출토되고 이제 토템이 신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련 문화를 기반으로 했고 상당히 발전된 이런 문화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상당히 발전됐고 또 하나 이제 개서시 박물관에 그 선사시대 유적으로 도배산 묘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도배산 묘지는 왜 이제 이게 유명해졌냐면 도배산 묘지에서 옥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 홍산 문학과에서 옥기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도배산 묘지에서 옥기가 발견됐는데 이 도배산 묘지는 이제 이것도 서기전 한 뭐 4000년 이 무렵의 문화인데 옥기가 발견됐고 또 여기서 적석총이 발견됐어요. 홍산문화권에서 발견된 적석총이 발견됐고 또 초기에 어떤 석성 형태의 이런 하나의 그 큰 성 같은 이런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는 그 도저히 어떤 이 지역에서 왜 이런 문화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이거 고고학적으로 요즘 아주 관심을 갖는 이런 문화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바로 도배산 묘지, 바로 지시라는 그 시의 시내 안에 있는 그 도배산 묘지에서 발견된 옥기입니다. 옥기인데요. 사실은 아주 동북 지역에서 의외였죠. 중국은 이제 자기네 그 중원이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홍산 문화를 살펴보면서 홍산 문화에서 중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옥기가 발견됐고 여러 가지 그 석성, 돌로 쌓은 성이나 적석총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문화 상당한 수준의 문화가 발견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잘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흑룡강성 지금 이제 신계로 그 위에 이제 오수리강 일대 그 소남산 유지에서는 서기전 7천년 홍산문화 시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옥기가 발견돼서 중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주목은 못 받았지만 음루가 있던 그 지역, 음루에서 이제는 물길 말갈 발해 여진이 있던 그 지역의 고대 문화, 신석기 문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홍산 문화보다 더 이른 시기에 옥기를 사용하는 이런 문화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신석기 시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서문화, 개서시 박물관에서 아주 주목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답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수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개서시 박물관에 보면 이제 부곡조의 북쪽이란 제목을 다룬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부곡조의 북쪽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곡조의 북쪽이라고 이렇게 쓴 전시 칸인데, 우리 지금 답사 팀들이 여기 사진을 찍고 있네요. 오늘 안 오셨는데, 전정민 박사,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보니까, 김석원, 누구 다 저기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예, 바로 여기 이런 내용의 그림을 이제 하나 그림이 지도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이 개서시 박물관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지도인데, 위에 음루를 그려놨죠. 자, 흥계호가 여기 있습니다. 흥계호가 있고, 이제 개서라는 데가 이제 요거거든요. 여기 개서시 박물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루가 이 주에 표시되어 있는데, 음루왕성이 한 이쯤 있습니다. 음루왕성하고 뭐 포처산 유지가 이쯤 있고, 이제 음루의 기저문화라는 이제 소남산 유지가 이쪽에 우수리강가에 있고,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 흥계호가 있습니다. 흥계호가 서울시 면적 흥계호가 있고, 여기 이제 신계르 문화 유지가 있고, 신계르 문화가 이제 서기전 5,500년에서 시작되면서 개서까지 오는데 1000년이 걸려요. 개서시에서 신계르 문화와 유사한 문화가 발견되는데 4000년, 서기전 4000년경 이제 발견된 거죠. 이게 이제 도배산 무유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신계르 문화가 확산되어 오는데 1000년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고대에는 상당히 이제 문화 전파가 시간이 늦죠. 우리 지금처럼 빠른 시기 정도로 전파가 안 되니까 여기서 신계르 문화가 확산돼가지고 여기 오는데 100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게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철기 시대, 이 음루와 부곡조는 철기 시대 문화거든요. 철기 시대 국가입니다. 이거는 역사 시대인 철기 시대의 이제 국가 단위인데, 바로 이제 음루와 부곡조가 이 지역에서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곡조의 문화가 있죠. 부곡조의 문화가 여기까지 오고 음루 문화가 와서 여기 이렇게 표시된 지역 있죠.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 이 지역은 뭐냐면 두 문화가 서로 합쳐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두 문화에 의한 어떤 이제 문화 접변을 통해서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그 지역에서 서로 이제 융합하면서 하나의 그런 지점을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 지도는 사실 우리 답사에 본 큰 수확인데, 이제 이 사실은 저가 2010년 이제 그쪽 지역을 답사하고 그 이전에 이제 뭐 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뭐 답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저도 사실은 2010년 당시에는 그 자료로다가 이 정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그 목릉하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 목릉하라는 강이 여기 흐르는데 여기에 이제 소사방대라는 그 성이 있어요. 목릉하 여기에. 저는 이제 저번 뭐 국학강좌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 지점이 거기가 이제 부곡조의 성이 있는데 그 지점이 이제 부곡조가 북쪽으로 올라간 한계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부터 시작해서 대충 이 지역 흥계호 선에서 이렇게
위로다가 음누의 문화권으로 볼 수 있고 아래로 부곡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국학강좌 저번 제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이 개서시 박물관에서 그 다르게 설정해서 바로 이 지역이 이제 이 부곡조와 음노의 문화가 만나면서 서로 이제 두 문화가 서로 만나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어떤 두 가지의 문화가 혼합된 이런 문화 지역 그런 것을 형성했다 이렇게 설정했는데 상당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전시입니다. 사실 요 지도가 한국사에 반영될 수 있다면 한국사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 체계에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 부곡조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음누와 만나면서 나중에 서기 280년 이후에 음누와 부곡조가 융합되면서 그 음누와 부곡조가 다 역사 속에서 이름이 없어지면서 이제 말갈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게 되는 그 단계의 역사를 우리 역사, 우리 국사교과서에 쓸 수 있다면 한국사 다 완전 다르게 서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부곡조의 북쪽이다는 이런 제목하에서 이제 이런 내용의 전시라는데 요 사진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국학강좌 저번 시간에 부곡조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요 지역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목릉에 있는 이제 이 고봉촌에 있는 소사방 산성, 제가 이건 직접 답사를 했거든요. 그 성을 가보니까 이건 부곡조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부곡조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국학강좌를 하면서 부곡조는 여기까지 오고 그 위에는 이제 음로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이번 이제 이 개서시 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개서시 이쪽 일대 여기에 있는 그 개서시에 있는 이 소사평 산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꼬해산, 꼬추산, 산성 이런 유지가 다 부곡조의 산성이었다, 부곡조의 성광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곡조와 교류하면서 부곡조가 그 지역의 성곽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여기 설명했는데 이제 개서시 박물관 우리가 답사자들이 가봤잖아요. 개서시 박물관이 참 전시를 잘했습니다. 개서시 박물관에 있는 그 전시 내용은 정말 그 과학적인 이런 수준의 그 검토를 충분히 거쳤더라고. 우리 이제 답사단 중에 그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자 두 분이 가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두 분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서 보고서 인정했습니다. 개서시 박물관은 이제 그 고대 유물이 신석기 시대 유물을 발굴했는데 그 탄소연대 측정이라고 그러죠. 그 측정을 갖다가 중국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외국에 그걸 맡겼어요. 국제기관, 국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외국 기관에, 검사기관에 그 유물을 갖다가 그 연대 측정을 외국에다 맡겼습니다. 방사성 그 동해연대 특정을 갖다가 외국의 기관에 맡겨서 그걸 거기다 게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전시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 이제 부곡조가 여기 성곽뿐만 아니라 고대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졌던 역사학계에 알려졌던 요 목릉 요성뿐만 아니라 여기 두 개의 부곡조 성이 더 있었다. 이것을 고증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다 고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검토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위에 이제 그 여러 유적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이 지역이 부곡조와 음로의 유적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음루 유적인데 개서시 일대에 있는 음루 유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서시 일대는 부곡조의 유적과 음루 유적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부곡조와 음루가 문화적으로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어떤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갔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국주와 음누를 어느 선에서 그 문화적으로 서로 경계지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문화는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 개서시 일대, 흥겨우 일대에서 부국주와 음누 문화가 만나면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 부국주와 음누가 융합돼서 말갈로 가는 단계인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는가, 이제 그건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답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누 지역 선사 문화인 신게르 문화와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게르 문화 유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보이는 사진, 이게 우리 안 가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저쪽 신계류가 이제 그 흥겨우가 서울시 면적 8배 그 큰 호수인데, 이 뒤로 호수가 있어요. 이 뒤에, 이 동상 저 뒤쪽으로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흥겨우고요. 이 동상 앞쪽으로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지역은 이 작은 소흥겨우란 작은 부분과 대흥겨우, 이제 흥겨우란 큰 부분 사이에 하나의 길처럼, 그 육지처럼 이렇게 연결됐어요. 폭이 한 뭐 몇십 미터 되는 이런 폭으로 쭉 연결됐어요. 폭이 한 50m? 50m 되려나, 한 100m 되려나, 한 폭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 지역에 바로 그 소흥겨우와 대흥겨우 사이에 있는 그 섬처럼 쭉 이어진 그 부분에 바로 이제 신게르 유적이 있는데,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여기서 그렇게 발전된 문화가 서기전 5,500년에서 4,500년, 뭐 4,000년경 문화가 주변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이 지역에 기저 문화가 됐다. 이제 기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의 문화들이 있는데, 이 문화가 다른 문화, 저쪽에 뭐 우리 길림 쪽의 문화, 연변 쪽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중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문화권, 다른 것, 문화가 좀 다른 어떤 것이 문화권인데, 그래서 신게르 문화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형성돼서 이제 주변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바로 여기서 나온 그 신게르 문화에서 나온 그 족속이 형성돼서 이제 그 뒤에 발전한 족속이 이제 숙신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숙신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된다.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답사 제 3일째 포태산 고성, 그 다음 칠성재단,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포태산 고성이 이제 둘레 한 2km가 넘는 이런 성인데, 포태산 고성은 이제 조그만 야산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아래에 성이 있고, 또 중간에 성이 있고, 맨 위에 있고, 이렇게 3층의 그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책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둘레 자체가 철책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연구 단계에서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성의 토사곤충으로 상황을 확인했고, 정상의 칠성재단 부분에 있는 모종의 시설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칠성재단 그 포태산 고성에 도착했는데, 이 둘레를 완전히 그 철책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공고를 붙여놨는데,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이다. 포태산 성지는 과학 연구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출입을 금한다.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예. 포태산 성지는 커이엔 지했단.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학 연구 단계에 있어서 런허런 어떠한 사람도 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도 출입을 금지한다 해놨어요. 우리가 가니까 벌써 그 중국에 뭐 중국 측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사진 찍고 우리 감시하고 막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잘 얘기는 해서, 그러면 둘레는 돌아볼 수 있냐 했더니 뭐 그거는 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뭐 어쩐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쫓아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멀찍이 가면서 어떤 때는 철책이 무너진 부분 좀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건 비밀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 되죠 참. 우린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예. 이것도 다 지금 저 중국 안전부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 봤다고 얘기하면 또 중국 문물보호법에 의해서 또 아주 장애가 크기 때문에 하여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는 예. 겉만 보고 그냥 둘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문물 표지판이 그 앞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포테산 이 고성은 사실은 뭐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의 이런 성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둘레를 쭉 돌아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맨 아래쪽에 그 성 이건 이제 가보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둔덕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냥 자연적인 둔덕이 아니고 맨 아랫부분에 그 성입니다. 성. 이게 그 포테산